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릴과 로리앙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프랑스 일부 5위 무승부 패승입니다. 다올 시즌에는 데이비드의 결정력이라는 것이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이 수비에 영향을 주면서 밸런스 자체가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리앙이 올 시즌에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리앙을 상대로 역습에 당했던 것도 릴의 좋아진 압박 강도를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로리앙 프랑스 일부 17위 무패패패패입니다. 올 시즌 0대의 기대 득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괜찮은 공격진들의 결정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킥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내준 팀이기도 하고 올 시즌 30실점을 넘긴 팀도 로리앙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한 골 내지 두 골 가지고는 로리앙이 승리를 기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입니다. 올 시즌 로리앙이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 이를 감안하면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넣는 릴의 플랜이 상당히 괜찮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데이비드의 결정력이라는 것이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압박으로 수비가 좋아진 덕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릴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브레스트와 몽펠리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프랑스 일부 4위 무승승승승입니다. 그동안 몽펠리에에게는 상당히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확실히 중앙에서의 압박의 질과 힘이 높아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점유율도 올라가면서 수비 공격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카스티오가 득점과 전개를 모두 해야 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몽펠리에의 카운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몽펠리에 프랑스 일부 12위 패무승무승입니다. 몽펠리에의 카운터가 먹히기에는 어렵습니다. 니스, 랑스, 렌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팀들은 브레스트와 비슷하게 중앙에서의 압박에 상당히 능한 팀들입니다. 4번이어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이 중원에서 방해를 받으면 아담스가 고립되는 것이 상당히 결정적일 것입니다. 그나마 강호들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성과를 거둔 경기는 제법 있기도 했지만 결국 공격진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중앙에서의 힘과 압박 능력이 올라가면서 몽펠리에의 카운터에 대응할 만한 힘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스티오에게 공격에서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창조성이라는 면에서 몽펠리에의 공격 유닛보다는 브레스트가 더 나아 보입니다. 브레스트가 상대 공격을 전개하는 자원을 꾸준히 괴롭히는 식으로 버티는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스트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메스와 툴루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프랑스 일부 14위 패패패패무입니다. 득점력이 별로인 팀이기는 하지만 툴루즈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시기에도 툴루즈를 잘 막아내는 수비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툴루즈가 공격적인 성향을 좀 줄인 편이라서 오히려 수비를 하기에는 더 쉬울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물론 툴루즈가 가지고 있는 전반부터 보이는 오버페이스를 공략하기에는 화력이나 기대 득점 자체가 빈약한 편이고 할로우의 네이션스컵 이탈도 꽤 치명적일 것입니다. 툴루즈 프랑스 일부 16위 승무패패승입니다. 툴루즈가 휴식기를 100% 잘 보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PSG와의 슈퍼컵도 치러야 했고 FA컵도 치르면서 후반기를 치르기 전 체력 소모를 좀 해야 했습니다. 전반기부터 강한 압박으로 인한 오버페이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만큼 경기를 많이 치른 데다 네이션스컵으로 인해서 뎁스가 얇아진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메스가 툴루즈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툴루즈를 상당히 잘 상대한 편이었습니다. 툴루즈의 오버페이스 문제와 얇아진 뎁스 및 일정도 상당한 변수입니다. 물론 메스도 할로우의 네이션스컵 차출 등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에는 공격진 전력이 빈약한 편인 것은 맞을 것입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FC 낭트와 클레르몽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 프랑스 일부 13위 승패패패승입니다. 모하메드와 시몬이 모두 네이션스컵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두 선수가 박스 안에서 보여주는 결정력을 생각하면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경기 교체로 들어간 공격수들이 3골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낭트가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면 높은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낭트가 은근히 공을 가져오려는 시도의 성공률도 높은 편인데 공을 달고 점유율을 높이는 식의 클레르몽에게는 이 장점도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클레르몽 프랑스 일부 18위 패무패패무입니다. 지공 성향에서도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했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르몽의 쇼패스 빌드업이라는 플랜 자체가 이 경기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이두가 네이션스컵으로 이탈하면서
1차 빌드업을 해줄 선수가 없이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이두가 있어도 공격력이나 낭트의 강한 소유권 탈취 시도를 극복할 만큼의 온더볼 능력은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일단 소유권을 가져오려는 시도의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 클레르몽이 애초에 점유율 대비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팀이라는 점이 사실입니다. 공격수들의 네이션스컵 이탈 이슈도 지난 경기 교체로 들어온 공격수들의 득점력을 생각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낭트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훔과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훔 독일 1부 14위 패승승입니다. 브레멘이 지난 시즌처럼 라인을 크게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팀이었다면 롱킥에 극도로 의존하면서 뒷공간을 파는 보훔의 플랜이 잘 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레멘은 올 시즌 상당히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면서 보훔과 비슷한 컬러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22회가 넘는 경기당 헤더 성공으로 공중볼에서의 강점이 충분하다는 점이 장점이기는 해도 브레멘도 해당 수치에서 6위로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브레멘 독일 1부 13위 패승무무패입니다. 그렇다고 브레멘이 무실점으로 상대를 묶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다소 변했지만 결국 박스 내에서의 슈팅이 많이 나오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이는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수비가 잘 커버하는 면모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낮은 기대 득점 상황을 두쿠슈가 꽤 높은 확률로 넣어주는 등 화력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단 브레멘이 다소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보훔과의 상성에서 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훔의 롱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브레멘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박스 안 수비가 불안한 축에 드는 브레멘이라 무실점 경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버 2.5와 브레멘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